좀 괜찮은 회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들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여기 저희 회원분도 계시긴 하지만 한 가지 좀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대자면, 제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사실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바이오 쪽을 많이 편입을 못하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 바이오가 안 좋고 뭐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바이로메드나 메디톡스나 마크로젠이나 이런 회사들 탐방 다니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가 바이로메드가 10,000원도 안 할 때였거든요. 물론 10,000원도 안 하는 회사가 200,000원 갈 때까지 회원분들한테 뭐 리딩을 해주고 관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회사들을 싸게 사야, 제가 그 회원분들한테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투자에 대한 철학은 그거거든요. 고점은 정확하게 제가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지고 나야 이제 고점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투자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번 살 때 5,000원부터 사는 게 5,000원. 그러니까 주가가 뭐 어떤 회사, 대부분 주식을 사는 자리들은, 일반인들이 사는 자리는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사는 자리는 한 최소 요 정도 구간에서 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그래프로적으로 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여기가 만약에 10,000원이었다. 5,000원이요. 누구도 5,000원에 있는 주식을 안 삽니다. 10,000원에서 5,000원 된 거.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건 뭐냐면 20,000원 하던 게 10,000원 돼야 사요. 그리고 7,000~8,000원 되면 팔죠. 어르신들한테서 이런 얘기 앞에는 좀 그런데, 좆됐다, 더 깨진다, 이거 회생 불가능, 그러면 이제 파는 거예요. 여기서 한 이 정도 막 20,000원, 10,000원에 사가지고 막 한 7,000원, 6,000원, 그러면 이제 그때 더 빠지겠죠. 그리고 5,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혹은 안 판 사람들은 한 6,000원, 7,000원 올라오면 이제 팝니다. 그리고 다른 거 사요, 다른 거. 저기 막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식을 사요, 아예. 그리고 언제 파냐면 10,000원 정도 됐을 때 절반을 팔죠. 왜? 저의 수익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수익은 뭐냐면, 이게 20,000원이 갈지 30,000원이 갈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시장에서 판단해 주는 거고. 다만 내 기록은 뭐냐면, 5,000원이 될 때 10,000원에서 팔면 최소한 내 원금 회수를 하고 다른 걸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똑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거를 반복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 여기서 보유 물량은 결론적으로 뭐야?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이게 최소한 반토막이 나더라도 내 수익률은 100%에서 50%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회원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되게 쉽고 이게 되게 좋죠. 좋은 방법이고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게 뭐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좀 늦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대한 제가 이제 좀 노리고자 하는 그러한 투자 사이클링이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뭐 여기서 사서 20,000원, 30,000원에 갈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0,000원, 30,000원 갈 때 주가는 이렇게 간다요. 이렇게. 여기 있는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갔다 이렇게 떨어지면 결론적으로는 본전, 혹은 여기서 샀으면 손해예요. 물론 다시 가면 감사한 거고. 근데 이 정도 가격에 형성되는 것들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고. 그냥 수급과 기존에 샀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세를 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땡기려고 하는 거거든. 물량을 넘겨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녹여져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은 이제 요 정도 온 겁니다. 요 정도. 여기는 이제 통과했고, 요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쉬었다가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제 과정 상황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제 우리가 이번 그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실적이라는 것들과 관련한 주식들이 사실은 잘 못 갔어요. 잘 못 갔고, 그 이유가 왜냐하면 경기를 보더라도, 경기 상황을 보더라도 경기가 좋지가 않고 업황적인 것들이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살 게 없거든요. 살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철강도 안 좋은데 철강을 사겠어? 화학인 그나마 요새 최근에 좀 유가라던가 실적이 좀 나오게 하니까 뭐 정유도 그렇고 뭐 화학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좀 돌아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뭐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 다음에 LG전자, 그리고 또 LG전자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회사죠. 근데 이제 겨우 바닥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하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LG전자를 무슨 냉장고 세탁기 만드는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못 산다라는 거지. 왜? 바닥만 보거든. 바닥만 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바닥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은 못 사고, 또 많이 올라가서 떨어진 건 그게 바닥이라고 주식을 사는 거야. 걔네들은 이제 꼭지치고 꺾이고 있는 회사들인데, 얘네는 이제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가려는 회사들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이나 판단 자체를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은 좋습니다. 좋아지는데, 저는 2차 전지보다는 아까 그 얘기 드렸던 디스플레이 장비나 이런 쪽이 더 핫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얘네들은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쉬워요. 시간적으로 그렇고. 전기차나 2차 전지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제 가는 거고,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이어지는 것들은 실적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 물론 이제 2차 전지나 뭐 IT 쪽에서는 뭐 이런 쪽이 이제 가장 핫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것들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일단은 바이오 쪽에서는 그냥 재료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미 반영은 다 돼 있어요. 재료까지도 다 반영은 돼 있는데, 이제 재료가 나올 시점까지는 주가가 한번 뭐 그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뀔 수 있겠지만, 또 들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뀔 겁니다. 아마 12월 달에 금리를 뭐 인상을 할지, 혹은 한 번 더 지원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그 수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했던 게, 9월 달에 금리 인상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6월 달에 했으면 하고 넘어가는 건데, 9월 달로 늦춰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우려감보다는 불확실성 제거 측면,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종목은 바뀔 수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동성을 근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리는 어차피 한번 올랐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는 사이클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이제 뷰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단순하게 어떤 유동성만 가지고서 올랐던 회사들은 거꾸로 유동성을 유지시켜 놓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반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가치적인 측면이나 실적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조금 더 강하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상황, 이제 그런 걸로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시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종목이나 업황을 보실 때 어떤 업황들을 좀 보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찍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작년 말, 그러니까 이맘때 정도 오신 분들, 크게 돈을 뭐 한 5개월 정도까지는 수익이 좀 많이 났다가, 그 이후에 좀 시장 어려워지면서 수익률도 많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긴 있었는데, 어차피 뭐 주식을 뭐 한 달 하고 말 거 아니고 2달 하고 말 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게, 어떤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제가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까 딱 보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그 2012년도 때는 이제 메디톡스로 한창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였고, 작년에 이제 유닛 테스트가 한 1000% 가까이 났거든요. 근데 유닛 테스트가 날아간 걸 보고 저한테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미 걔는 못 사거든. 다른 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도 이미 이만큼 수익이 난 상태에서 또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전문가 방송을 들어보셨거나 저 말고 다른 전문가분들의 어떤 리딩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종목을 바꿉니다. 뭐 요거 잘 안 가면 요거 팔고 뭐 다른 걸로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론적으로 시간 지났는데 별반 재미가 없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재미는 있죠. 왜 자꾸 뭔가 사고 팔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중요한 건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달성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팔아서 뭐 5%를 먹고 3%를 먹고 그게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과가 중요한 거고. 근데 지금 제가 다른 강연회 때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성과물들이 별로 안 좋았고, 언제부터 내가 조금 핫하게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아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가 온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다시 내가 조금 잘 할 수 있는, 회원분들한테 조금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또 이제 얼마 뒤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와서 그때 돼서는 또 이제 자랑을 하겠죠. 뭐 강연회 같은 거 많이 다녀보셨을 때니까 자랑을 하겠죠. 그럼 그때 내가 그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구나, 혹은 저때 얼마라고 했는데 그때 많이 올랐구나 해서 하면 또 늦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저한테 몇 번 이제 오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실 거라면 아예 그냥 결정을 하시고서 하시는 게 저도 편해요. 왜냐하면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편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분들도 힘들거든. 기대 수익률 자체도 낮아지고. 근데 제가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게 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한 종목 사서 20% 30% 먹겠다고 주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저희 회원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한 70% 80%씩 수익이 났던 회사들이에요. 근데 더 수익을 이제 더 보려고 이제 기다리다가 좀 많이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차익 실현을 하는 기본적인 수익 자체는 대부분 한 100% 이상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짜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1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4개 정도, 4개에서 5개 그 이상을 하신다 그러면 종목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비중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중소형주를 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게 뭐냐면, 내가 기업을 잘 몰라. 삼성전자나 유명한 회사들, 큰 회사들은 제가 잘 아니까 몇 천만 원을 사도 크게 부담이 없거든. 근데 조그만 회사 많이 살려고 하니까 옛날에 코스닥 망한 회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부담을 느끼셔서 잘 못 사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을 사면 많이 삽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많이 편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쌀 때 많이 사두고 올라가면 이제 조금씩 따 나가는 거죠. 수익을 이제 확보를 해 나가고 다른 걸로 또 옮겨 타고 이런 것들 이제 병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야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종목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한 종목이 300% 500%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러려면 회사에 대한 신뢰라던가 그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회사를 탐방을 하고, SF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동아일텍도 제가 사실은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이때 시점에서 추천을 했지만 2010년도 때부터 저희가 또 탐방을 했던 회사였고, 한 5년째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SFA도 한 3년 이상 저희가 IR 다니고 있는 회사들이고, AP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저희가 이제 한번 편입을 해서 갖고 가고 있는 회사들은 매 분기별로 실적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회사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누가 리포트에서 나온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회사 찾아가 보고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 방송이나 혹은 저 같은 전문가